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국사학자들이 보지 않는 관점에서 일반 국사학자들이 잘 다루지 않는 분야를 상고부터 현대까지 시대순으로 다루는 제4의 한국 통사를 강의한다는 생각으로 창조사관에 입각해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 온 누구인가부터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첫째로 우리 민족의 뿌리 환국과 신시 배달국을 이야기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세 개의 키워드, 신교, 회대지방, 부여의 개념을 밝혔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민족의 신교 전통을 길게 다루었죠.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의 조상은 누구인가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넷째로 현재 붙들고 있는 부분이 고대 우리 민족의 문명 창달에 관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하 문명에 대해서도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대 문명 창달에 관한 부분이 끝나면은 단군 조선 시대로 넘어갈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여, 열국, 오국, 삼국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고대 우리 민족 문명의 발명품 가운데 극히 탁월한 요소인 한지에 대해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오늘날의 우리 한지에 대해서 세계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극찬한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한지 종이는 언제부터 생산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문서 종이가 아주 후대에 중국 후한 시대에 체륜에 의해 발명된 것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중국에서도 그 이전부터 종이가 존재했음이 고고학적 발굴로 밝혀졌습니다. 서양의 그리스 세계에서는 헤로도토스 시대에 이미 모종의 나무로 만든 종이 아마도 파피루스지가 널리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옛날 종이가 귀했던 시절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종이 대신에 사용했다고 말하면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가축의 가죽에 필사를 하는 이민족이 적지 않다고 그의 역사에서 부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피지는 후대인 서기 1세기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상고 우리 민족의 과학기술이 매우 저급했을 것으로 오해하고 제지 기술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막연히 추정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역대 우리 민족 국가들 가운데 문화 문명적으로 가장 열등한 나라였다고 추정되는 근세조선 시대에도 우리나라 한지는 중국에서 최고급 종이로 간주되었음을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한지의 우수성은 구한말 영국인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 주한대사부인 메르쿠리 박사에 의하면 한지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열하일기의 저자 박지원의 증언에 의하면 청나라 황제들의 피서지인 유명한 열하성 승덕시 황국 내 황금의 정자 누각의 청호에는 모두 우리나라 한지를 바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그곳 승덕 피서산장으로 관광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열하일기에 따르면 명나라 문인 왕세정이나 서위 등은 우리나라 한지를 칭찬하며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치윤의 해동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인용자료 표기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고려진은 금견을 가지고 만드는데 종이의 색깔이 하얗기가 명주와 같고 질기기가 비단과 같아서 여기에다 글씨를 쓰면 먹이 진하게 배어 아주 좋다. 이것은 중국에 없는 것으로 역시 기이한 물품이다. 고반여사라는 책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서화사의 사릉의 서화 가운데 상등의 진적과 법서, 양한, 삼국, 이왕, 육조, 수, 당의 임금과 신하들의 묵적은 고려지로 맨 앞장을 장정한다. 상등, 중등, 하등의 당나라 진적은 고려지로 맨 앞장을 장정한다. 모사한 육조의 진적은 고려지로 맨 앞장을 장정한다. 본조인 명나라의 서화의 두루마리는
고려지로 맨 앞장을 장정한다 하였다. 고려지로 맨 앞장을 장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려지가 극히 질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책 표지는 질긴 종이로, 튼튼한 종이로 하잖아요. 한치윤이 인용한 이 두 책은 명나라 인물들의 것이므로 여기에 고려종이는 근세 조선시대의 제품이지요. 그러나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이 종이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뽕나무 종이에 은박으로 쓴 고려시대의 불경이 근래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지의 재료 당나무도 뽕나무과에 속한 식물이죠. 그보다 오래된 신라시대의 한지 자료로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704년의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것과 755년 경덕광 14년에 제작된 대방광불 화엄경이 있습니다. 근 2000년이나 묵은 한지 자료도 발굴된 것 같습니다. 1931년 낙랑군의 묘지에서 한지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낙랑군은 서기전 108년부터 서기 313년까지 존재했다는 것이 국사학계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한지의 연후는 멀고도 깊어서 단군조선 전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기록에 의하면 단군조선 구모소 임금은 서기전 1420년에 무려 서기전 1420년에 한지 제작 공장을 세워 당나무 껍질을 재료로 해서 한지를 대량 생산하였습니다. 이 기록이 과연 믿을 만한 기록일까요? 저는 이 기록이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앞서 살펴본 대로 서기전 39세기에 이미 녹두 문자가 출현했죠. 문자의 발달로 인해 문자 기록의 필요성이 상고시대로부터 절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자 발명 이전 시대부터 초목으로 옷감을 만들어 입었는데요. 초목으로 옷감을 만들다가 문자가 발명되면서 자연스럽게 당나무 껍질로 종이를 제작하는 기술까지 터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한지의 발명은 문자의 발달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한지는 우리 민족 정신 문명을 대대로 전달해 준 최고 공로자였습니다. 이 놀라운 한지가 현대까지 전수되면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우리 민족 기록 문화를 전 세계에 빛내는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지극히 위대한 문화유산이지만 근세 조선 이전의 기록 문화는 외국의 침략에 의한 전란으로 대거 소실되었다는 것이 심히 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아마 서두 부분의 강의에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쇄 문화가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됨을 자랑하는 것은 종이 제작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지의 질은 중국이나 일본 종이보다 그 내구성과 우수성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한지는 질기기가 3000년을 간다고 했고요. 혹자는 8000년이나 지속된다고도 말합니다. 일본 화지의 내구성은 175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과도 우리 한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기다는 것입니다. 한지의 질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한지를 여러 겹을 겹쳐서 오칠을 하면 가죽처럼 단단하고 질겨져서 그릇 같은 생활용품이나 심지어 전쟁터에서 입는 갑옷도 만들었습니다. 오칠을 입힌 몇 겹의 한지로 만든 지갑, 종이 갑옷은 화살과 총알도 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자국 문화재 복원에 우리나라 한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지의 이런 우수성과 내구성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지의 재료인 당나무의 품질이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 특성으로 인해 이웃나라 것들에 비해 극히 우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로 한지 제작 과정에서 첨가되는 재료가 특이해서 한지의 품질에 시너지 즉 상승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로 한지 제작 공정이 극히 독특하고 탁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지의 제작 공정은 거의 100번의 손질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 한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 밖에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발명품과 무기류 등이
우리나라 고문원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폭탄과 열기구, 천리 상응기, 스스로 가는 차, 온도계,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재는 기계, 치구기 등 다양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원전에 이미 서기 원년 오래전에 이미 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황발사총을 만든 때는 서기전 816년이었습니다. 서기전 1341년 당군조선 고을 임금 때는 전국 지도가 제작되었다고 우리 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군조선 오사구 임금 때인 서기전 2133년에는 화폐를 제조했습니다. 당군조선 지역에서 명도전 외에 일화전, 명화전 등이 출토된다는 것은 일찍부터 화폐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한다고 하겠습니다. 서기전 2128년에는 동서 600간 대략 1km, 남북 100간 대략 180m의 거대한 건천궁을 건축했는데 높이가 4장 약 12m, 총 수용 인원은 1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다소 의문스럽고 사마천의 사기의 기사를 닮았지만 신빙성을 부인할 근거도 없습니다. 진나라 시황제가 제239년 서기전 212년에 건축한 아방전의 넓이가 동서 500보 약 750m 내지 900m, 남북 50장 약 150m였으며 높이는 5장 약 15m였고 위로 대략 1만 명의 사람이 앉을 수도 있었다고 사기 진슈황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헤로도토스 서기전 5세기 시대에 훨씬 이전에 건축된 이집트의 미궁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내부의 방이 상하층 각각 1,500개, 도합 3,000개였습니다. 방의 크기가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층에 수용 가능 총 인원은 1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서기전 5세기의 인물 헤로도토스는 이 미궁의 1층을 직접 관람한 후 이것이 그리스의 위대한 건축물들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욱 놀랍고 탁월한 건축물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기전 12세기 이전 인물인 이스라엘의 삼손이라는 통치자의 시대에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건축한 신전도 옥상에 3,000명 정도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거대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되돌아볼 때 방금 말한 우리 민족의 건천궁도 전혀 근거 없는 기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명과 지능이 그들보다 얼마나 못해서 우리 민족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단 말입니까? 서기전 5세기경에는 석토 공장을 세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석토를 모래와 물과 혼합하여 말리면 돌과 같이 단단해졌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시멘트에 관한 기록입니다. 서양에서도 시멘트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이집트에서는 상고대까지 소급됩니다. 감사합니다.